3월 초서부터 저희는 공개방송을 통해서 지속해서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공개해 왔어요. 그동안에 이제 공개방송이 진행되면서 출렁출렁 힘이 존재를 했고, 그때마다 이제 인간 지표들이 나타나서 인버스 이베스를 사야 된다, 전량 현금화를 해야 된다와 같은 말들을 외쳐왔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지금 몇 %가 빠지든 말든 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들의 인가 분석이 말해주는 바는 하방 변동성이 제한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개방송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유해 왔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공개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니즈가 바람이 좀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조종기,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제목에 적은 것처럼 냉각기가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 좀 미리 좀 말해줄 수 없겠소. 그래서 8월서부터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된다면, 코스피가 3천을 뚫는다든지 레버리지를 사야 되는지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런 시기는 3월 초에서부터 레버리지를 살려면 3월 초에서부터 사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승부를 보려면 3월 초서부터 샀어야지. 지금은 과열 국면에 끝물에 와 있는데 무슨 레버리지냐,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렸었죠.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금융시장에 냉각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8월 초서부터 계속해서 공개 방송에서 공유를 드려왔어요. 그 내용 좀 살펴보고, 내일 모레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 9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되게 되죠. 그 내용도 좀 살펴보는 내용, 두 번째 내용이에요. 먼저 이제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저희 녹색 비행기 궤도는 뭐 쌍바닥, 사케다 3천과 같이 그림으로 그냥 살펴보는 내용이 되게 돼요. 왜냐?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내용을 좀 많이 봐야지 되고, 또한 이러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 이전의 공개방송에서 수없이 이제 살펴봤었기 때문에 좀 더 함축적으로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해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림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S&P 500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불리죠. 얘도 똑같이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설정을 하게 됐어요.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면 상승의 생애가 종료되고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의 원리가 적용되게 돼요. 2017년 말에 귀향이 완료가 되게 됐고, 2018년도서부터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며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지게 됐죠.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면 중간에 있는 붉은석 경유지까지 1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되고, 일정 기간 휴지기를 거치고 다시 마지막 쇠퇴기까지 2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돼요. 즉 빅스 지수, 공포 지수에 상승의 생애가 종료됐어요. 그러면 큰 조정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이르게 되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의 원리, 윤회의 항로가 설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8월 21일 기준으로 얘는 나타난 건데, 이 당시에 이 경유지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윤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로 태동기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태동기 부분에서는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을 만들고, 얘가 반등을 만드는 기간에 주식시장을 비롯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의 조정을 나타나게 돼요. 즉 조정이 다가왔으면 계속해서 8월서부터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드려왔었고, 얘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예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보시기를 원한다면 이전에 했던 공개방송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8월 21일까지, 가장 최근에 이제 9월 3일자 자료, 얘가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이거 여기까지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됐죠. 여기가 같이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는 2회에 이와 같은 반등이 진행이 됐고, 여하튼간 지금 반등이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 주기가 얼마나 길지 짧을지는 다른 경제 지표로 이제 살펴봐야지 되고, 반등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 빅스 지수로 매우 단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글로벌 옵션 지수예요. 9월 4일자 기준이에요. 보게 되면 2020년 3월에 폭락은 다들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기억을 하지를 못하죠. 폭락이 나타나기 전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실체가 없는 주식시장의 상승,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오버슈팅 현상이란 주식시장을 비롯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타날 것에 돈을 집어넣고 있고, 옵션 시장 속에서는 상방으로 베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옵션 지수가 이와 같은 빨간색 선을 넘어서게 되는 과열 국면에 들어선 것을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제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후에 이와 같이 격한
언더슈팅이 찾아오게 되죠. 매우 안타깝지만 2020년 5월서부터 오버슈팅 현상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코스피 3천 더 간다, 레버리지를 사야 된다,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방송을 통해서 이 지표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지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었죠. 9월 4일자 기준 여기에 왔어요. 여기에 왔어요. 물론 여기서 또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오버슈팅, 상방 풀베팅으로 갔던 그 베팅은 이제 하방 베팅으로 갈 수뿐이 없고, 빅스 지수와 마찬가지로 그 하방으로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2020년 3월과 같은 폭락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걸 어떻게 정당합니까? 우리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 왔죠. 여기에 파란색 선이 유로화 대비 미 달러 환율을 나타낸 거예요. 선진국을 대표하는 유로화 유동성의 증가 속도보다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더 많아지게 되면, 미달러가 특정 기간에 더 많이 풀리게 되게 된다면 이 파란 선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게 된다면 미국의 금융시장을 비롯한 미달러로 투자가 진행되는 이머징 국가의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더 격해지면서 대세 상승기가 진행되게 돼요. 다른 거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파란 선 올라가, 빨간 선 올라가, 파란 선 올라가, 빨간 선 올라가, 빨간 선 왜 올라가? 파란 선 내려갔는데. 이와 같아요. 실체가 없는 오버슈팅의 정점을 찍고 다시 방향성을 수렴하는 격한 2020년 3월에 하방 변동성이 진행됐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현재 파란 선 올라가, 빨간 선 올라가, 2020년 3월과 다르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은 2020년 3월과 달리 실체가 존재한다, 매우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제 선물 옵션 만기 1이 되게 돼요.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오늘 9월 8일 장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317.38에 위치를 했어요. 얘는 여기에 이제 노란색 박스로 나타낸 315에서 317.5 미만 구간에 들어가게 돼요. 옵션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다르게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선 반드시 상대방이 깡통을 쳐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시장에서 단기간의 자금 운용력이 가장 큰 사람은 외국인 기관, 개인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은 주로 이제 개인을 흔하게 사냥을 하게 돼요. 근데 개인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빨간 숫자도 있고 파란 숫자도 있죠. 근데 이제 파란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매도 포지션이에요. 매도 포지션은 이론상으로 만기까지 손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무한대까지 이제 손실이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은 개인의 파란 숫자를 주로 즐겨 사용하게 돼요. 즉 지금 여기에 이 구간의 지수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은 개인의 풋옵션 파란 숫자를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포지션이 유지가 된다면 향후의 주가 지수는 312.5부터 317.5 구간에서 변동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외국인의 마음에 따라서는 이 305에서 312.5 미만 구간에도 개인의 파란 숫자가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사냥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얘는 이제 1개월 단위의 변동성을 살펴본 거고, 3개월 단위의 변동성,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보게 되면 빨간 숫자예요. 즉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에요. 매수 포지션이,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갖춰져 있고, 우리가 이제 좀 기다리고 있던 변화는 2020년 10월서부터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날 때 외국인은 국내 선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강화를 했고, 2020년 2월 초까지 이제 오버슈팅이 진행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수 포지션을 청산해 왔어요. 그리고 3월에 폭락이 아직 진행 중인데 매수 포지션을 늘려왔어요. 이와 같은 이제 선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기다려 왔지만 아직 얘가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게 되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되게 되고, 그때까지 다른 이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좀 더 규모가 큰 글로벌한 주요 국가의 금융시장과 연동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좀 살펴봐야지 돼요. 얘가 만약에 청산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12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 또다시 하방 변동성이 딜레이돼서 진행될 가능성도 열어놔야지 돼요. 그렇지만 얘보다 좀 더 큰 범위를 갖게 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한 경제지표들은
하방 변동성이 시작됐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오늘 준비한 공개 방송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번마다 늦은 시간까지 평일날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준비한 바무리 증권의 공개 방송 자료를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규로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좀 번거롭지만 이해도 함양을 위해서 좀 봐주셔야 되는 지난 공개 방송 내용들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좀 낯선 말 주상지라는 게 나와요. 약자예요, 약자. 주상지를 여하튼 건 누르게 되면 이 세 번째 거를 또 누르게 되면 이 주상지라는 데가 나오게 돼요.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의 약자가 주상지가 되게 돼요. 얘는 이제 여기서 화면을 좀 내리셔 갖고 여기 윗부분에 공개방송 3월 25일 날 했던 공개방송 제목은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요거 꼭 봐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4월 2일 때 했던 공개방송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 즉 얘는 좀 더 큰 얘기예요. 변동성을 만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인 한머니와 방향성을 결정짓게 되는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의 창과 페드의 방패와 한머니의 창이 지금 격렬하게 격돌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살펴볼 수 있고, 좀 더 이제 작은 얘기로 들어오게 되면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라는 개념을 만든 뒤부터 국가가 다름에도 또한 금융상품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동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내용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신규로 이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와 같은 3월과 4월부터 이제 참여를 안 하셨던 분들은 요거를 꼭 이제 봐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다가 올려놓지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에 공개 방송 했던 내용 올려져 있는 것 중에서 사계절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어가 있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요 영상을 꼭 봐주셔야지 돼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되는 특징이 존재하게 되고, 우리의 현재 9월 8일 밤 9시 55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 어느 계절에 와 있다면 그 계절에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상을 3월, 4월 이후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